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아일랜드2 4화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화가 종료한 다음에 3화 재방송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재방송을 보통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 매일매일 하는 거를 매일 봤어요. 매일. 원래 보통 제가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재방송을 많이 봅니다. 거의 한 회를 7번, 8번씩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뭐, 파노라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무대를 좀 많이 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3화를 계속 재방송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3화에서는 이제 블랙핑크의 휘파람 무대만 보여주고, 후코의 배드보이 무대까지만 보고 이제 그라운드에 트와이스 우아하게 무대를 안 보여줬잖아요. 오늘 드디어 보여줬는데 이제 중간 점검부터 보여줬어요. 중간 점검을 딱 보니까 김은채하고 김채은 너무 수준 미달이야. 너무 수준 미달이야. 뭐 어차피 김은채는 나중에 탈락을 하겠지만, 그러면 김채은 너무 수준 미달이야. 너무 수준 미달이야. 트와이스 우아하게 무대를 딱 봤는데 무대 별로야. 너무 별로고 6명 다 못했어. 6명 다 못했고, 김규리는 노력을 많이 했을 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머지 5명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윤지은 포함해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애써 노력하고 있는 김규리가 상대적으로 돋보인 것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원래 제가 1화 리뷰할 때 제일 눈에 띄는 사람으로 정세비하고 김첸을 뽑았었단 말이죠. 정세비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뭐 여기 24명 중에서 원탑으로 서야 할 정도로 정세비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처음에 24등으로 언급됐었던 김채은은 지금 4화잖아요. 지금은 이젠 좀 실망입니다. 저는 솔직히 실망이에요. 얼굴 귀엽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귀엽고가 알겠는데, 그런 걸로는 승부할 수 없지. 그런 것만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박이현보다 노력을 안 해. 박이현보다 노력 안 한다고. 제가 아일랜드2 참가자 프로필 사전 리뷰할 때 김채은양 프로필 보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잊지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 이 문구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카즈하의 따라쟁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카즈하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우뚝 설 것이냐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뚝 서기는커녕 카즈하 따라쟁이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나는 발레를 잘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물론 발레를 볼 기회가 없었긴 하지만 본인이 노력하는 걸 보면 일단 자질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 물론 발레를 한 사람이 갑자기 케이팝 댄스라는 건 무리인 건 알지만, 일반인이었던 상대평가 바로 옆에 있잖아. 박예은을 보라고. 박예은은 지금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도 우리 방지민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김수정이 있으니까 기댈 수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입니다. 너무 실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탈락자가, 여기 이제 배드보이가 승리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예상된 결과였고, 그래서 여기 탈락자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 만약에 배드보이가 이겼으면 이제 우아하게 팀에서 김은채랑 오유나가 탈락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트와이스 우아하게 모델을 보니까 오유나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오유나를 탈락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봤을 때 오유나는 어쨌든 데뷔전 못 들 겁니다. 데뷔전 못 들 건데 지금 여기서 오유나를 탈락시킬 수가 없었어. 오히려
유이코가 탈락된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코 대신에 김치현이 탈락됐어야 돼. 내 생각에는 김치현이 탈락돼야 된다고. 김채은이 모르겠어요. 저는 1화 때 김치현을 되게 괜찮게 봤는데 지금 4화까지의 상황으로 봐 이 친구가 성장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채은이 탈락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이코도 어차피 데뷔조에 못 들 거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여기서 1차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가혹했다고 봐요. 김채은이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은채가 떨어졌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김은채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탈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마 김은채가 탈락되기를 저만 바랐던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소게임 결과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아이랜드 팀 방지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말하잖아. 방지민 후반부에 춤 살인다고.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지난번 리뷰에서 뭐라고 했어요. 방지민 휘파람 춤추면서 중반 이후에 힘이 빠져가지고 율동 같다고 말했잖아. 그거 보더니 뭐 여러분들 댓글 달러 와가지고 뭐 이 춤은 원래 그렇게 추는 거다. 블랙핑크 영상도 안 봤냐. 나한테 뭐라고 하더만. 내 말이 맞잖아. 심사위원들 다 나랑 똑같이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나한테 감히 지적을 감이란 말을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청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동일한 그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은 이거를 재미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재미로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드보이가 승리함으로써 박예은하고 링링하고 나나가 아일랜드로 올라갔어요.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똑같죠. 결국은 개인의 실력으로 아일랜드가 전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팀 간의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일랜드로 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전소미가 나왔죠. 프로듀스 101 할 때 전소미가 그 프로듀스 101에서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지금 아일랜드 2에 조언을 하러 나와서 언니나 선배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소미가 뭐 나오는 이런 씬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전소미가 이 역할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전소미가 지금 오늘 4화에서 나와서 남긴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이펙트가 없었다고. 하나도 그 참가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전소미보다도 사쿠라랑 김채원이 나오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해요. 사쿠라나 김채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쿠라랑 권은비가 나오는 게 이 참가자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쿠라는 벌써 아이돌 그룹만 AKB48, HKT48, IZ*ONE, 르세라핌 4번째야. 정확하게 4번째라고. 10년 넘게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 사쿠라는. 게다가 일본인 멤버이기 때문에 프로듀스 48 할 때 사쿠라의 그 성장형 캐릭터며 고생했던 것, 그걸 다 이겨내고 살아남아 있는 스타라고요. 스타. 뭐 르세라핌에 대해서 요즘에 뭐 안 좋은 말들이 많죠. 뭐 가창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하이브와 미니진 사태에 맞물려가지고 뭐 더블 악재를 많이 맞고 있긴 한데 사쿠라가 스타인 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사쿠라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사쿠라는 스타라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10년 넘게 이 아이돌 판국에서 또 일본과 한국에서 살아남아 있잖아.
난 이게 엄청난 경험이라고 보거든. 이 친구들한테 지금 오늘 후코가 전소미한테 질문했는데 오히려 후코한테는 사쿠라를 보여주기 훨씬 맞았어. 훨씬 맞았다고. 그리고 권은비 김치현도 마찬가지고, 권은비는 솔직히 그 아이즈원 그 프로듀스 48 하기 전에도 아이돌 그룹이었고,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고, 권은비가 이제 아이전으로 데뷔한 다음에 아이전이 끝나고 나서 솔로로도 지금 성공을 했잖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잖아. 그러면 이 친구 여기 아일랜드2에 참가한 참가자들한테는 전소민보다는 사쿠라 권은비가 훨씬 낫다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훨씬 나았어.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세정하고 청아를 보여주던가. 전소미를 내세운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약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일랜더하고 그라운더가 또 대결을 펼쳤는데, 우선 보컬 대결을 볼게요. 보컬 대결에서 이제 최정은하고 후코가 같은 편을 먹고, 그라운드에서는 윤지은하고 김민솔이 같은 편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최정은하고 후코가, 이제 최정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메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등이야.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아일랜드2에서는 1등이고 뭐 노래 잘 부른다고 평가받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이 친구는 노래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음역대 범위 내에서는 노래를 깔끔하게 부르는 건 맞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춤을 추면서 다양한 노래를, 특히나 고음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후코랑 최정은 뭐 노래 뭐 심사위원들이 말한 대로 합도 잘 맞았고 깔끔하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잘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와닿지 않았어. 오히려 그 유니버시티캣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엘리시아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좀 그립더라고, 엘리시아. 내가 엘리시아하고 임성원을 비교하면서 임성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엘리시아는 뭔가 와닿는 게 있는 것처럼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그 차이거든, 결국은. 지금 윤지은하고 김민솔이 같이 노래 불렀잖아. 태양의 눈, 코, 입. 나는 솔직히 윤지은이나 김민솔이나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최정원한테는 노래를 깔끔하게 부른다고 말을 했지만 윤지은이나 김민솔한테는 그런 평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김민솔 같은 경우는 막말로 지난번에 그라운드에서 아일랜드 올라갈 때 남유주하고 최소울하고 김민솔 올라갈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남유주하고 최소울은 제가 올라갈 만하다고 했지만 김민솔은 와닿는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김민솔 최저점 받아가지고 탈락자 후보도 오르잖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게 좀 정확하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어쨌든 윤진아와 김민솔 둘 다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윤지은이 캐리했어요. 이 노래는 윤지은이 완전 캐리했어. 결국은 최정은하고 후코는 합이 잘 맞고 노래를 깔끔하게 불렀지만, 나는 윤지은하고 김민솔이 태양의 눈, 코, 입을 볼 때 완전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지은하고 김민솔은 시청자를 완전히 이 노래에 빠져들게 했다고. 윤지은하고 김민솔이 실력적으로는 최정은하고 후코보다 노래를 못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청자로 하여금 윤지은하고 김민솔은 이 무대에 완전 초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나는 이게 승패를 완전히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정은하고 후코는 노래를 정석적으로 부른 반면에
윤진하고 김민솔은 그냥 정말 표현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표현. 그러니까 그 예전에 슈퍼스타 K 때 이승철이 그런 말 했습니다.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완전 그게 모든 걸 말한다고 생각하거든. 최정훈하고 후코 깔끔하게 잘 불렀지만 결국은 합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마력이에요. 마력. 이게 윤지훈한테 있었다고. 정확하게는 이 무대에 있었다고. 당연히 윤지훈하고 김민석을 이기는 거야. 이거는 뭐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어. 당연히 윤지훈하고 김민석을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이겨야 돼요. 그리고 윤지훈 뭐 잘했는데 뭐 내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1화 때 윤지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지훈이 형, 내가 그 웃으라고 했잖아. 웃으니까 훨씬 낫다고. 4화 때 좀 웃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특히 이 보컬 대결 무대에서 승리하면서 웃으니까 훨씬 예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을 본인 스스로 죽이지 말라고. 일단 잘했는데 윤진 그래도 그 보컬 무대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퇴장할 때 최정은한테 인사를 했어야 돼. 최정은하고 후코가 같이 서 있는데 본인하고 친한 후코한테는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최정은한테는 못 본 척 휙 돌아서는 모습, 이거 좋지 않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윤진에 대해서 내가 좀 망설이게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유니버스 티켓 할 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탈락한 멤버가 있어요. 김수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던 오유나라는 멤버도 있었습니다. 가비도 있었고 물론. 근데 윤지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화까지 보니까 이기적인 모습보다도 자신의 기분을 그 유두리 있게 표현하거나 발산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따뜻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한편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자신의 기분이나 표정을 어떻게 바르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좀 모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최정원한테 인사하고 내려갔어야 돼. 최정원은 윤지훈한테 언니 그러면서 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같은 팀 될지도 몰라. 같은 팀 될지도 모른다고. 어떡할 거야. 그리고 본인이 언니잖아. 언니면 동생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부분을 좀 윤지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어쨌든 오늘 보컬 무대는 본인이 하드캐리 했습니다. 했고 시청자를 끌어당기게 했으니까 그것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댄스 대결을 했는데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코코, 손주원, 엄지원이 나왔고 그라운드에서는 유사랑 유이, 오유나가 나왔어요. 오유나가 댄스팀 3명 중에 1명이 될 정도로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아일랜드 팀 댄스 무대를 봤는데 여자 아이돌 춤하고 르세라핌 춤을 췄어요. 뭐 여자애들 춤은 잘 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여자애들 춤은 그렇게 뭐 제가 엄청나게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춘 것 같은데 이제 바로 르세라핌 댄스를 췄죠. 뭐 알다시피 제가 르세라핌 팬인 거는 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르세라핌 춤이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고 좀 못 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르세라핌 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준 때문에 못 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춤을 추는데 뭔가 팔을 뻗다 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브를 쫙쫙쫙쫙 해줘야 되는데 무브를 쫙쫙 펼치지 못하고 빨리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려고 뻗다가 다음 동작 넘어, 뻗다가 다음 동작 넘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부분은 잘 췄는데 르세라핌 부분은 잘 추지 못했다. 그리고 의상이 좀 아쉬웠어요. 의상이 좀 아쉬웠고 코코랑 나머지 그 손지원, 엄지원이랑 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런 밸런스도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에 유사랑 유이, 오유나 같은 경우는 뭐 다 보여주진 않는데 잠깐 보여줬는데 유사랑한테 요런 표정이나 댄스의 면이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따돌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확인을 하겠지만 그나마 유사랑, 저는 유사랑이 경쟁자를 남유주로 보고 있거든. 둘을 경쟁자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뽑히진 않을 것 같거든. 둘 다 데뷔 멤버에 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랑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남유주도 뭔가 보여줘야 돼. 인성만 좋다고 뽑기는 힘들어요. 남유주 제가 24명의 딱 민값이라고 얘기했잖아. 남유주 뭔가 유사랑만큼의 어떤 또 다른 반전된 모습, 반전된 매력을 보여줘야 돼. 반전된 매력을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유사랑한테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어요. 우선 총평을 하자면 4화 되게 집중되게 봤어요. 집중되게 봤고 무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그 1화는 좀 재미 너무 없었는데 2화부터 집중되게 만드는 걸로 보아서 우선 제작진들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유니버스 티켓 할 때 그런 말 너무 많이 했거든. 유니버스 티켓 할 때 내가 계속 알류넥스트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니버스 티켓 마지막 화 때 무슨 얘기 했냐면 결국 유니버스 티켓이 시청자를 이 유니버스 티켓 프로그램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이미 종료된 여자 아이돌 오디션인 알류넥스트가 계속 생각나게 한 것이 가장 실패의 요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 근데 지금 아일랜드2는 그 부분을 아예 없애려고 이 아일랜드2 자체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가 유니버스 티켓이랑 알류넥스트를 떠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일랜드2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재방송을 보고 있다는 게 정말 큰 겁니다. 정말 큰 거예요. 전 재미없으면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본다고. 제가 맺고 끊는 게 정말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간단하게 좀 뭐 얘기하자면 송강 있잖아요. 이게 송강이 이거를 미리 다 찍고 나서 군대를 간 것 같은데 실시간이 아니라서 너무 동기화가 안 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송강 나올 때 좀 어색해 보여. 이건 좀 실수한 것 같아.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 판단 미스야. 굳이 송강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잘생긴 남자도 많잖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돼서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서 새로 느낀 건 태양 있잖아. 태양을 좀 다시 보게 됐는데 남자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보통 거만하거나 허세거나 멋부리라고 하거나 그런 편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승리에 대해서 당연히 YG 출신에다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사평을 할 때 나는 되게 말을 성숙하게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태양한테. 나 솔직히 태양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태양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면 믹스9 할 때는 승리가 댄스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승리. 물론 믹스9 할 때랑 지금이랑 그 빅뱅 멤버들의 나이가 되게 많이 성숙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난 태양이 그때의 승리와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성숙하게 발언하더라고. 심사평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태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태양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많이 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 아일랜드 2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일랜드 2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원래는 예상 멤버를 제가 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어. 4화를 보니까 더 헷갈렸어요. 예상 멤버는 제가 다음 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댓글을 너무 길게 쓴 분이 계시는데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써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방지민 얘기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와서 뭐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후코 그래요. 후코 있잖아요. 저는 후코가 리더를 한 게 그 리더 멤버를 보면 박예은, 링링, 나나, 김은채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코가 리더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배드보이에서의 후코가 리더였던 친구들의 수준이나 실력을 보면 뭐 당연했던 거라고. 그러면 아일랜더나 만약에 정말 데뷔 멤버나 아일랜더에서도 후코가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최정원이 훨씬 낫다고 봐. 최정원은 아일랜더들 사이에서도 모두가 리더로 밀어주잖아. 그리고 그라운드에 12명 있을 때도 남유주가 리드했거든. 오히려 남유주나 최정은이 리드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수정도 리드를 하잖아요. 물론 김수정은 데뷔 멤버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아마 최정원이나 데뷔한다면 최정원이 리드해도 될 것 같고, 남유주는 데뷔 멤버가 될 수 있을지 못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남유주가 리드해도 됩니다. 후코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리더랑 그 그룹의 메인은 우리나라 싸움이어야 돼. 제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싸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후코는 리더 역할로는 저는 별로입니다. 일본인 멤버를 뽑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이 그룹을 멱살 잡고 끌어올릴 것인가, 일본인 멤버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가가 일본인 멤버를 선발하는 기준이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 첫 번째 사례가 트와이스의 사나였어요. 미나하고 모모는 못했다고. 그거를 사나였다고. 사나가 없었으면 저는 트와이스가 1군이 못했을 거라고 봐요. 사나가 멱살 잡고 트와이스 1군으로 끌어올린 거야. 그리고 한동안 없다가 르세라핌에서 사쿠라랑 카자가 존재감을 드러낸 일본인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아이브의 레이 같은 경우는 그 그룹 자체에 장원영하고 안유진, 우리나라의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돋보이 그렇게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거지. 솔직히 레이 자체도 나름 일본인 멤버로서 유튜브 채널도 찍고 하잖아. 그게 대단한 거라고. 모카 얘기는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일릿의 제가 1화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모카 얘기만 하거든. 그런 거예요. 후코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 예상 멤버는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5화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화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데이비였습니다.